우리가 보통 마르면 마를수록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장기적인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역학조사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살짝 과체중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가장 길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병적인 비만이 아닌데도 맞아. 너무 과하게 살을 빼려는 게 오히려 내 수명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만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당뇨병,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좀 관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 체중까지는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직접 투약을 해보신 분으로서 혹시 의도치 않은 이런 부작용도 몸에 있더라고요. 이런 건 없었나요? 특히 이 주사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이든 가장 대표적으로 위장관 부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 미식거리거나 토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사실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이제 끊고 나면은 찐다라는 게 사실 이게 문제처럼 여겨지고 되게 놀라운 것처럼 아 결국 얘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고혈압약 끊으면 혈압이 혈압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당뇨병 약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 장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맞고 저희가 사실 혈압도 약을 먹어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아직도 100년이 안 됐거든요. 아. 한 1940년대, 50년대에 돼서야 혈압 내려야 되나? 이 생각을 그때서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점차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찌긴 찝니다. 선생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분명 이 비만 치료제라는 게 의학계 검증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인증받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막 이제 신약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이런 건 어떠세요? 오히려 이 다음 버전들 좀 안정감 있게 나올 약을 약간 기다리고 그때부터 먹는 거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사실 특히 지금 주 1회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긴 한데요. 중요한 게 앞으로 이거는 점점 더 개발이 될 분야예요. 예. 예를 들어 다음 약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 약은 지방간에 대한 효과도 입증이 됐다. 하면 또 그 다음 약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이 예, 될 수가 예. 있고 사실 특히 이게 아까 처음에 청년층 고도비만이 남녀 모두 막 10년 사이에 3, 4배로 막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은 시간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만성이 되는구나. 그렇죠. 혈관계의 부담이 늘어나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저는 비만이 아니신 분들에게 잠깐 굶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굶으면 굶을수록 내 몸은 살찌게 되거든요. 근데 비만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네. 계신데 그 기준이 BMI 지수 25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체중인 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 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체중과 그 건강 상태는 물론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반질환 여부를 좀 봐요. 비만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으신가 실제로. 예를 들어 요즘에는 비만 치료제를 심지어 재활학과 이런 데서도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돈벌이야 했는데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 체중 감량하면 시술 몇 번 받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진짜로 사실 뭐 아무런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 피 검사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하고 그럴 때는 꼭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상의 이상 소견이나 체중으로 인한 내가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본격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뭔지는 이제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님, 이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회사 주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비만의 적은 뭡니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잖아요. 맛있는 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 중에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회사. 콜라? 그렇죠. 응. 콜라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각광받으니까 콜라 주가가 떨어졌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시 조금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가들이 상승하면서 갑자기 코카콜라 주식이 꽤 장기간 동안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락까지 했어요. 근데 한 회사 주식이 이렇게 수혜를 보는 반대로 그런 음식 관련한 뭔가 회사들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거라고 약사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이게 우리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맞는 약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좀 사라지긴 하겠죠, 정말로. 제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오히려 이 약이 있으니까 마음껏 먹자. 그래서 그냥 콜라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 신기한데요? 아, 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여러 가지 주가에 영향을 미친 변수 중에 하나가 특허 이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다이어트 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게. 그런데 아까 장 호르몬을 우리가 모사해서 비슷한 약을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도 떠올린 거예요. 아니, 장 호르몬 한 종류인 GLP-1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종류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걸 정말로 일라일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거는 체중 감량이 20%를 넘더라. 장 호르몬을 두 종류를 쓰니까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또 이런 생각을 했대. 세 종류를 면도날 늘어나듯이. 네, 그래서 세 종류 늘어나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른 하나의 기술은 또 이제 우리가 주 1회 맞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피부 밑에 맞았을 때 천천히 방출되는 효과. 이 기술을 또 개발하는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되냐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버텨지느냐가 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렇군요. 지금 약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비만 치료제는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수요도 늘어날 네. 텐데 그러면 이거 투자의 호재인 것 같은데.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빨리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올랐다는 투자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데서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또 많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